넓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은퇴 후 후회하는 집 TOPO. 은퇴하면 누구나 마음속에 그려놓은 이상적인 집이 있습니다. 젊을 땐 자녀 키우느라 방이 많아야 했고 출퇴근 때문에 직장 근처에 얽매여야 했지만 은퇴 후엔 내 마음대로 집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은퇴하면 더 크고 전망 좋은 아파트로 갈까?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여유롭게 지낼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 받고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넓고 좋을 줄 알았던 집이 오히려 짐이 되고 관리비나 생활 동선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은퇴 후의 주거 선택은 넓음이나 화려함보다 관리 용이성, 생활 편의성, 의료 접근성 같은 실질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글에서 은퇴 후 많이들 후회하는 집 유형 TOPO를 소개하면서 실제 사례와 함께 왜 그런 선택이 문제가 되는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저런 점을 미리 생각해야겠구나 하고 참고가 되실 거예요. 1. 너무 넓은 집. 젊었을 땐 집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필요하고 손님이 와도 거뜬히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례 1. 서울에 사는 65세 김정호가명 씨는 은퇴 직후 평생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싶어 5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뛰어놀기도 좋을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 청소가 너무 버겁고 방이 많다 보니 쓰지 않는 공간은 금방 먼지가 쌓입니다. 무엇보다 관리비가 상상 이상으로 나옵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는 물론이고 여름에는 냉방비만으로도 부담이 크죠. 결국 지금은 차라리 30평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 걸 하는 후회를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 패턴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집이 편리합니다. 집은 크기가 아니라 내 생활에 맞는 크기가 중요한 거죠. 2. 교통 불편한 전원주택.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로망으로 꼽는 게 전원 생활입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 가꾸며 지내는 상상을 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례 2.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간 박미성가명 씨 부부는 서울 생활은 이제 그만이라며 산자락에 자리한 단독주택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공기 좋고 경치가 좋아 만족했지만 몇 달 지나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장을 보려면 차로 20분 이상 나가야 했고 병원도 멀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부담스러워지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외출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집을 팔고 다시 도심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매 차손도 크게 봤습니다. 전원주택은 분명 장점도 많지만 은퇴 후엔 병원, 시장, 교통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단 많은 단독주택. 은퇴 후 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안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사례 3. 부산에 사는 최영수 가명 씨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고집했습니다. 내 집이라는 뿌듯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가 되니 2층은 거의 쓰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온 집의 절반을 방치하게 된 셈입니다. 게다가 한 번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면서 아, 이제 이 집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집은 한 층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단이 많은 집은 나이 들수록 생활 반경을 줄이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4. 관리비 폭탄 아파트. 새 아파트니까 좋을 거다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살아보니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대단지 커뮤니티 시설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이 들어간 아파트가 그렇죠. 처음엔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매일 이용하는 분들은 드뭅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고정비 지출이 큰 부담이 됩니다.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가 은퇴 자금 계획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5. 자녀 집과 먼 곳. 은퇴 후에는 혼자 혹은 배우자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나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가장 의지가 되는 건 가족입니다. 그런데 자녀 집과 거리가 멀면 돌봄을 받기도 어렵고 왕래 자체가 줄어 외로움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 근처에 사는 건 단순히 손주 보러 가기 쉽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쉽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이 됩니다. 은퇴 후 집 이렇게 고르자. 위 사례들을 보면 결국 중요한 건 내 삶의 현실에 맞는 집을 고르는 겁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기보다 관리 용이성 필요 이상으로 넓은 집은 부담만 커집니다. 의료생활 인프라 접근성 시장, 병원, 교통이 가까워야 합니다. 안전한 구조 계단보다 엘리베이터, 복잡한 구조보다 단순한 평면이 좋습니다. 관리비 확인 새 아파트라도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가족과의 거리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며 은퇴 후의 집은 로망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5년, 10년 후의 나를 상상하며 집을 고르는 게 현명합니다. 넓고 멋진 집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작은 집, 편리한 집, 안전한 집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땐 몰랐는데 결국 집은 편해야 해. 나이 들면 보여주기보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거든.